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26년 중의원 선거에서 단독으로 316석을 확보하였습니다. 전체 465석 중 과반을 훌쩍 넘긴 수치일 뿐 아니라 1955년 자민당 창당 이래 역대 최다 의석수인데요. 이제 일본은 헌법 구조를 개정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26년 올해 치러진 50일의 중의원 선거는 자민당의 슈퍼 다수 의석 310석을 여유 있게 돌파한 결과입니다. 자민당이 2024년 잃어버린 신뢰를 1년 4개월 만에 완벽히 회복했으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추구하는 강한 일본 정책에 대해 국민적 면죄부를 받았음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1년 전 상황은 어땠을까요? 일본 정치는 그야말로 암흑기였습니다. 먼저 자민당은 비자금 스캔들과 불신이 가득했는데요. 이른바 파벌 비자금 의혹으로 인해 창당 이래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했으나 결과는 과반 상실이라는 참패였죠. 2025년 초 일본 가계는 급격한 물가 상승과 특히 쌀값 폭등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2만엔 현금 지원책은 표를 사려는 얄팍한 상술이라는 비판만 받으며 지지율 하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소수 여당이 된 이시바 내각은 예산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 정부가 되었고 결국 2025년 9월 이시바 총리는 퇴임을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붕괴 직전에 자민당을 살린 건 2025년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과감한 리더십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평화정당인 공명당과의 26년 결합을 과감히 끊어버렸죠. 공명당이 총리의 강경안보 정책에 반대하자 타협 대신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민당은 즉시 오사카를 기반으로 한 우파 정당 일본 유신회와 새로운 연정을 구성했습니다. 강경 대 강경의 조합은 보수 유권자들에게 이제 제대로 개헌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심어주었죠. 반면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은 중도개혁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합쳤으나 이념이 너무 달라 오히려 정책적 목소리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권자들에게 오직 선거만을 위한 야합으로 비춰지며 기록적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민당의 압승이라 불리는 이번 중의원 선거에는 역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역할이 지배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일본 나라현 출신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으며 대학 시절 헤비메탈 밴드에서 드럼을 쳤고 바이크를 몰고 다니는 라이더였습니다. 스쿠버 다이빙도 즐기는 활동적 성격으로 미국 연수를 거쳐 1993년 무소속으로 중의원에 당선 후 민당에 입당하였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아베의 후계자로 성장하며 총무상, 경제안보상 등 요직을 거쳤습니다. 일본의 총리가 된 이후 국민적 인기를 끌었는데요. 사나카츠 현상이라고도 부르죠. 일본의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의 애칭 사나와 팬 활동을 뜻하는 카츠가 합쳐진 신조어로 정치적 지지를 넘어 그녀가 사용하는 소지품을 구매하거나 즐겨 먹는 음식을 찾아 먹는 일종의 신드롬 양상을 띠고 있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당시 들었던 하마노 피역 공예의 그레이스 딜라이트 토트백은 사나이 백으로 불리며 가방뿐 아니라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미쓰비시 연필의 제트 스트림 펜 역시 SNS에서 바이럴되며 전 색상 품절 사태를 빚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내각이 출범 후 지지율도 현 다카이치 사나이 내각의 지지율이 높으며 여론조사 결과 30세 미만 젊은 유권자들은 그녀의 강한 여성, 일하는 사람이라는 직관적 브랜딩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는 일본 정치에 새로운 바람도 불었는데요. 엔지니어 안노 타카히로가 이끄는 팀 미라이는 창당 9개월 만에 11석을 얻으며 일본 정치의 새로운 바람으로 떠올랐습니다. 팀 미라이는 AI 아바타를 활용해 8,600개가 넘는 시민들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하고 정책을 수정하는 광범위적 시스템을 실전에 도입했고 설문 결과 무당층의 44.8%가 비례대표 팀 미라이에 투표를 해줬는데 이는 기존 정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기술 기반 정책이라는 새로운 해결책을 선택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민당의 압승으로 이제 일본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다카이치 행정부는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세 가지 거대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일본은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점령군에 의해 새로운 헌법이 초안되었고 작성되어 1947년 5월 시행되었습니다. 이 헌법의 핵심이 바로 그 유명한 헌법 구조입니다. 헌법 구조의 내용은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외구하며 국권의 발동에 의해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및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정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헌법 구조로 인해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해왔으며 이는 정식 군대 대신 자위대라는 명칭의 방어 조직만을 운영해왔고 이는 일본 현대 정치의 가장 큰 성역이자 논쟁의 중심이었죠. 하지만 2026년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하며 80년 된 전쟁 불가능의 족쇄를 풀 수 있는 중의원 3분의 2 이상 의석이 마련된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슈퍼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2026년 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일본은 어떻게 될까요?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말하고 중국의 대만 공격 시 자국 자위대를 동원하여 대응하겠다며 강한 일본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나라의 선거 결과가 아니라 80년 만에 옷을 갈아입는 거대한 일본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핑크색 볼펜은 일본을 장밋빛 미래로 이끌까요? 아니면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높이는 칼끝이 될까요? 지금 이 지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